처음 기차를 탔던 날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가을. 저는 진짜 울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흔들리는 기차 화장실에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한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그 발밑에 깜깜한 구멍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질까봐. 진짜로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간다. 새벽같이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약간 땀이 배어있는 그 손. 서울. 그 이름만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차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본 연기가 나는 거대한 물체. 그게 기차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삶은 계란을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가다가 먹어라. 비닐봉지에 사이다도 2병 넣어주셨습니다. 작은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마을 어귀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 소리, 가방, 보따리, 천장시계는 째깍째깍. 모두가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세상. 작은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표를 샀습니다. 그 조그만 종이 쪽지가 신기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칙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초록빛과 노란빛이 섞인 긴 객차. 길게, 아주 길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얼른 타 자리 잡아야지. 높은 발판을 올라섰습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파란색 시트, 서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먼지 냄새.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맞은편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는 금방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고, 저도 서울이에요. 그러세요? 저는 시동생 댁에 가요. 두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식구가 되던 시절.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져서 세상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역이 멀어지고 건물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차가 달렸습니다. 덜컹덜컹. 창밖 풍경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바뀌어갔습니다. 싹, 싹. 황금빛 논.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흰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허수아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강이 반짝이며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 밖에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작은 어머니와 맞은편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쌀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아이고, 맞아요. 장 보러 가면 깜짝 놀래요. 우리 집 큰애가 대학 간다고 공부만 해요. 아이고,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요? 두 분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와 제 세계는 달랐습니다. 어른들은 쌀값과 자식 걱정 이야기를 했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황금빛 들판을 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하나 먹어봐.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껍질을 까니 하얀 계란이 드러났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퍽퍽했습니다. 노른자가 목에 걸렸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사이다를 건넸습니다. 푸슈. 뚜껑을 따는 소리. 시원한 사이다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달달하고 톡 쏘는 맛.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맞은편 아주머니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김밥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면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그럭덜그럭. 저 멀리서 무언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퀴 달린 간식 카트였습니다. 천국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구운 계란, 바나나 우유, 오징어, 과자들. 저는 의자 등받이 너머로 고개를 쭉 내밀었습니다. 언제쯤 우리 자리에 올까? 카트가 한 칸씩 가까워질 때마다 제 심장도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바나나 우유, 오징어, 과자. 머릿속으로 벌써 10번은 골랐다 바꿨습니다. 드디어 카트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뭐 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바나나, 우유요. 인생의 첫 선택.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먹는 모든 것은 특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이 흘렀습니다. 기차는 덜컹거렸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고 저는 바나나 우유를 마셨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란 2개, 사이다 2병. 결국 배가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뒤틀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차 끝에 있어. 갔다 올 수 있겠니?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통로로 나섰습니다. 기차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줄타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좌석 등받이를 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통로의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었습니다. 피해가려니 기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객차 끝에 다다랐습니다. 화장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변기, 가운데 검은 구멍, 깜깜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앉지? 기차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양쪽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를 붙잡고 그런데 바지를 내리려면 손을 써야 하는데 손을 놓으면 넘어질 것 같고 이건 고개가 아니라 뭡니까? 한쪽 손만 벽에 대고 겨우 바지를 내렸습니다.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덜컹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발밑에 검은 구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로요.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를 보는 내내 저는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벽을 짚고 오른손으로 다른 쪽 벽을 짚고 기차가 한번 크게 덜컹할 때마다 저는 떨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떨어지는 거 아닐까?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일어서서 바지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니 바지춤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단추를 채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기분. 아니, 서커스 공연을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통로를 지나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녀왔니?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은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차 화장실이 처음이구나. 우리 큰애도 처음엔 그랬단다. 두 분은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앉아있으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가 좀 이상한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창밖 풍경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제 이마를 만졌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맞은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멀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리가 역방향이네. 역방향.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좌석은 기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였습니다.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저는 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올라가는 언덕을 저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울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계속 거꾸로 흘렀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더 어지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림,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소리들에 집중하며 버텼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가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차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봐, 서울이다.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정말 높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서울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큰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이 높고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플랫폼, 수많은 사람들. 기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맞은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다음엔 역방향 안 앉아야 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작은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헤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조심, 조심. 우리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플랫폼에 디뎠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역대합실은 기차 안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큰 소리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어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공기. 하지만 시골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자동차 매연 냄새, 사람들 냄새. 거리는 사람과 차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좁게 보이는 하늘. 시골에서 보던 넓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작은 어머니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간판들,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것이 빨랐습니다. 모든 것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은 이렇게 작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미는 여전했지만 경이로움이 그것을 이겼습니다. 고모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얘가 왜 이래? 기차 멀미를 했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고모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 누웠습니다. 시원한 방바닥, 제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손잡고 기차에 올랐던 일, 창밖의 황금빛 가을 풍경, 바나나 우유, 화장실에서의 고개, 역방향 좌석에서 거꾸로 가던 세상, 그리고 이 거대한 도시.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기차를 탔고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본 것입니다. 중학생이 되어 두 번째 기차를 탔을 때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균형 잡는 법도 알았고 무엇보다 역방향 좌석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가을 처음 타본 그 기차를. 그날의 저는 기차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고 역방향이면 울렁거렸고 화장실 안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작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 인생도 기차와 같구나.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나만 뒤로 가는 날이 있고 세상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앞으로 앉았든 뒤로 앉았든 흔들렸든 울렁거렸든 결국 거기에 닿습니다. 그날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균형 잡는 법,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역방향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방향 창밖으로 지나가던 황금빛 가을 들판은 아직도 제 안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차는 세상을 처음 알려준 신호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